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시영TV 개표 방송에서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런 점들 때문에 선거 전 합당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예상을 하고도 이대로 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고도 얘기가 나올 것 같네. 김어준 총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근데 이제 중반 이후 보수 결집이 눈에 띄고 지지율이 점점 좁혀져 갈 때 선거 기간에 작용 반작용은 항상 역동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진보 진영 지지층도 결집이 함께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그러지는 못했다. 충분히. 일부 그랬긴 한데 왜 보수가 결집해 나갈 때 민주진보 진영은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지?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의 권력을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풀 파워로 치르지 못했다. 합당 실패부터 예견된 거기서부터 구도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평택 그 자체는 중요한 선거구가 아닌데 전국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단일한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개별 선거구를 보게 되고 개별 선거구 중에는 평택이 눈에 띄니까 평택의 이슈가 전국 이슈가 돼버렸죠. 예. 거기서 민주당의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국에서 써먹었죠. 특히 서울이 다들 그 평택 얘기만 했잖아요. 서울 유권자들이. 그 보수도 써먹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 영향을 대구에서도 많이 써먹었다고 거긴 하더라고요. 영남이야 당연한 거고. 그렇죠. 평택도 그렇고요. 전북도 그렇고 그 갈등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게 탄핵 당했다. 탄핵을 할 만큼 잘못했다. 그렇게 기죽어 있다가 쟤네도 뭐 이렇게 빌미가 된 거지. 써먹을. 자, 결국 민주진영의 모든 힘을 합쳐 치렀어야만 했던 선거였는데 젠프의 뜻이기도 했던 합당을 반대하는 행동대원 이현주 3인방이 있었고 결국 합당이 좌절되자 이번엔 조국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김용남을 등판시켰고 민주시민, 민주당원들의 김용남에 대한 자질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자 민주당의 후보니 지지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해당 행위다. 라는 대응이 충격적이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김용남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희대의 경고문까지 내가며 협박한 것이 바로 민주당 경기도당이 아니었습니까? 권기훈 패북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친석계의 반란, 민주당 선거 전략 실패가 아니라 리더십의 실종, 당권 획득을 위해 경쟁자를 죽이는 방식이 민주진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낙연은 순한 맛이었다. 이형렬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역시 쉬운 선거는 없다. 처음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고 범민주 진영 대 내란 진영의 구도를 만들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 선거를 디딤돌로 이용한 오만방자한 세력을 싹 쓸어내고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2년 후 총선도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화나서 나 탈당해.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민주당 평소 지지자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 고민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니네 안 찍으면 징계할 거야.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나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했잖아요. 다툼을 보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 얼마나- 민주당이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네네. 각급 중요한 장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라. 그러면 단일화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 나와서 해보고 누구든 이 진영에서 2등 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다 모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작은 정당들이 소선거구를 하니까 맨날 사퇴 압박을 받잖아요. 지금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퇴하잖아요. 네. 이거 얼마만한 억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적은 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인데 적은 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4일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연대하면 커집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큰 승리를 일궈내 주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4강의 원칙하에 당원 주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항상 옳은 것처럼 당원도 항상 옳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더욱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민주진영의 연대와 1인 1표제의 당원 주권의 강조가 소름 돋는 건 박시영 대표의 8월 전당대회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조 후보가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슈는 살아있고 그렇죠. 또 이거를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가져가면 다음 총선 때는 더 격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심해지죠. 민주당의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안심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의원들이 일부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합에 반대하는 속셈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들이 자기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그 걱정도 포함되어 있구나. 있다니까요. 그렇겠네. 당연히 있겠네. 있어요 수도권에. 근데 거기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그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군수정당으로서 저기 후보들 낸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한 3, 4% 막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대통령 입장으로 볼 때도 지지 기반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 군소정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대통령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당이 그 문제 풀어내야 하잖아요. 숙제를 준 거 아닙니까? 예. 통합을 하라고 대통령께서 미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한 축은 조국혁신당과 통합 문제일 거고 하나는
당원 주권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파 정치로 회귀할 거냐. 개파 정치 때 당원 주권. 이 구도가 차기 전당대회 핵심 구도가 될 거고 조국 혁신당과 통합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이 될 거다. 자, 결국 다음 판을 이미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 정청래 당대표는 법사위원장 시절의 전투적 리더십으로 전환하여 누 이재명, 누박 세력 등 내분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을 단호히 제압하고 결선 투표제를 비롯한 조국 혁신당과 민주진영 세력들과 연대와 통합을 완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당원지성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